눌렀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죄송합니다. 알고나 삽시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39년 있었던 일본 총독부의 창씨개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년 11월 10일 날 창씨개명을 공포해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식 성으로 새로 만들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만든 게 결국은 바꾼 거지만 만들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죠.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고, 더 큰 목적은 조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조선은 없고 일본이다. 그래서 조선인들도 일본 군대로 가라. 지원해라. 내지는 끌고 가겠다. 이거를 이루어내기 위한 포석처럼 그렇게 쓰여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씨개명 정책이 공포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조선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야 오늘부터 성 새로 만들어야 돼 뭐 이랬겠습니까? 뭐 많은 그 저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창씨개명이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고 1940년 2월부터 시행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시행을 해서 약 2달이 지났는데 창씨개명에서 등록된 그 것들이 그 이름이 전체의 그 해당자에 대비해서 1.07% 밖에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한을 이제 언제까지 다 바꿔라 하는 그 시한이 6개월이었는데 절반 정도가 지나고 났을 때는 좀 올라가서 7.6% 정도가 창씨개명에 참여를 했죠. 그러자 총독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그냥 뭐라 할까 자연스럽게 권유하듯이 창씨개명해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강제로 이제 그 지방 행정 단위들을 통한 강제 창씨개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그 창씨개명의 그 시한이 6개월이 다 되었을 1940년 8월엔 약 80%가 조선 백성들의 약 80%가 창씨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개명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고수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 이런 분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창씨개명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자든 친일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친일파 중에서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분도 있고 이 창씨개명 자체가 강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거라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창씨개명을 했으면 친일파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적절한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친일파 중에서도 당시에 거액을 총독부에 헌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악명을 높였던 친일파 또 창씨개명을 끝까지 하지 않은 그런 자도 있었고요. 친일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창씨개명하지 않은 그 20% 중에는 창씨개명을 거부하면서 자결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씨개명을 했다고 해서 다 친일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창씨개명을 거부했으면은 다 항일투사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또 덜어 있었어요. 누구냐면 홍사익이라는 이름을 쓰는 자인데 이 자는 당시 일본군에 입대를 해서 거의 장성급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고위 장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홍사익은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부도 홍사익에게 강제로 창씨개명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창씨개명을 공표할 때 이게 다 조선인들이 원했다. 우리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공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라고 할까 지금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셀럽 중에 친일 셀럽 중에 개명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또 일부러 남겨놓는 그런 또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병우 박사라는 분 계신데 해방 후에도 많은 그 일을 하신 공병우 박사라는 분은 창씨개명 때 아예 사망신고서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강제하니까 일본식 이름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고분고분 쓰는 게 아니고 이 일본식 성씨를 아주 웃기게 희화시키는 그런 성씨로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그렇게 이제 뭐랄까 거부 의사를 내비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발췌를 했습니다.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창씨 개명된 이름 중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이 번뜩이는 재치 있는 이 개드립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봤더니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누쿠소 구라에로 창씨 개명을 한 분이 있는데, 이 이누가 뭐냐 하면은 이누가 일본말로 개입니다. 개. 그래서 이누쿠소 구라에라는 거는 한문으로 써놓고 그 뜻을 그대로 파악을 하면 개똥이나 처먹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랬더니 이렇게 바꿔온 거야. 개똥이나 처먹어라.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또 비슷하게 이누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누꼬 구마소라고 신고를 한 분이 계신데, 이거는 그 한문을 또 번역해서 뜻을 읽어보면 뭐냐면 단군의 자손이 개자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마소 할 때 그 맨 끝에 이제 손자 할 때 손자를 써서 단군의 자손이 개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또 신고를 한 분도 계시고, 전병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한 농부시라는데, 이분이 농부니까 이 농자를 쓴 거예요. 농자를 써서 전농병하라고 개명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 전농병하를 일본식으로 그대로 발음하면 덴노이카가 됩니다. 덴노이카. 덴노이카가 뭐냐면 천황폐하라는 겁니다. 덴노이카를. 그래서 이름을 지랬더니 천황폐하라고 또 이름을 저오는, 그랬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하는군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 창씨 개명을 공포한 그 총독이 미나미 총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나미를 또 써서 그 드립을 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아무튼 뭐 또 재밌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미나미 이름을 써먹었냐면 미나미 타로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미나미의 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고, 또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개그맨 같은 분들이 있는, 개그맨 같은 그 분이 있는데, 만담가 신불출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대 스타였어요. 대중 스타. 이분의 이름이 또 재밌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한번 써볼게요. 이분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축전우일이 됩니다. 고물현자에서 선전우일. 이게 뭐냐 하면 이걸 파자라고 하는데, 이걸 붙이면은요 글자를 축생이 되는 겁니다. 축생. 나 가축이다 이거죠. 가축이다. 내 이름을 지랬더니 가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기역, 아, 치읓, 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득이 개명을 하더라도 그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숨은 뜻을 분명히 밝힌 수많은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약 20%는 우리가 창씨 개명을 또 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총독부에서 각종 불이익을 줬겠죠. 일단 직장에 일하는 분들은 즉시 해고입니다. 거부하면 즉시 해고.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창씨 개명을 해오면 복직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있는 사람도 개명 안 하면 해고를 시켰으니 개명하지 않은 조선인들을 입사시켰을 리는 만무하죠. 입사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 안 하면 봉급을 깎아도 되고, 심한 경우는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행령이 내려오고, 이걸 어기면은 총독부에서 엄벌에 처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그랬고, 학교는 그럼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일단 거부한 학생들 퇴학시킵니다. 정학시키고 퇴학시키고, 이제 다시 이름하면 뭐 정학에서 풀려주거나 재입학을 시켜주고, 그리고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창씨 개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이 창씨 개명이 학생들이나 교직원 사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조선총독부가 파악이 될 정도가 되면 폐교를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 아니면 당연히 입학 안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통, 이게 버스 같은 거 당시에 뭐 전차, 기차 이런 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때 그 티켓에 이름을 쓰게, 일본은 지금도 그래요.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 그 이름이 조선식 이름이면 못하는 겁니다. 태워주질 않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사카 그 와사비 사건 와사비 테러 이후에 있었던 그 버스 그 티켓 발부할 때 거기다가 그 우리 한국인을 비하하는 이름을 그 뭐라고 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김 뭐라고 이렇게 써서 그 발급을 한 그런 그 판매원도 그 매표원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아마 그렇게 이름을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그 티켓 같은 거에 일본식 이름이 기재되지 않으면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수송 같은 거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을 이제 넣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지금부터 따지면 등본 한 통 떼어주세요. 그럼 뭐 이름 쓰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조선식으로만 쓰면 창씨 개명이 안 돼 있으면 서류를 띌 수가 없는 거죠. 민원 자체를 불허합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을 거부한 자들을 불령선인 또는 무국적자로 처리를 합니다. 니들 이제 일본 국민이 된 거야. 근데 이름이 없네. 너 국적이 없어. 그래서 무국적자 처리까지 무국적자로 처리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당연히 일본은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창씨 개명, 폐성 창씨 이런 정책이 일제가 우리 조선에게만 썼던 것인가? 뭐 다른 사례는 없는가 해외에?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창씨 개명 전날 얘기하면서 대만도 같이 이름을 바꿨다. 근데 대만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폐성 창씨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일본 식민지가 됐을 때 패밀리 네임만 바꾼 게 아니라 아예 대만식 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호적에서 대만도 우리와 같이 중국 성씨를 씁니다. 그래서 대만에도 김씨가 있고 왕씨 있고 막 그런 진씨 있고 이 성을 호적에서조차 없애는 겁니다. 우리는 폐성 창씨는 아니고 창씨 개명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 있죠. 그리고 일본식으로 성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기록이 되는 거고 대만은 아예 없어진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도 요 그 창씨 개명의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군부 독재를 하던 수하르토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이 수하르토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수의 화교가 살고 있고 그들이 경제를 틀어주고 있거든요. 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가 대통령이 돼서 그 화교들의 이름을 다 인도네시아식으로 말레 인도식 마이너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화교라고 하면 그 이전에 다 중국 이름을 그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쓰게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창씨 개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경영할 때 알제리에서 그 모든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게 아마 지네딘 지단 이것도 프랑스식일 거예요. 지단이 원래 프랑스 피가 아닙니다. 지네딘 지단이 알제리예요. 알제리 식민지 출신이야. 그러니까 아마 지네딘 지단의 조상들이 그 이제 프랑스식으로 바꿔진 이름이 지단일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소수민족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에 소수민족, 우리 조선족 같은 회족, 만족 이런 소수민족들이 그 고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권에 쓸 때만큼은 중국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중국의 북경어를 기준으로 하는 그 음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서 여권을 발급을 해줍니다. 부분적인 창씨인 거죠.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은 이웃나라인 바로 옆나라 룩셈부르크를 점령을 했을 때 독일 말만 쓰게 하고 모든 이름을 독일어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당시 룩셈부르크는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말만 쓰게 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불가리아 지금 동구에 있는 불가리아 나라에 상당히 많은 수의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터키계 사람들이 불가리아로 넘어가서 어엿한 하나의 그 불가리아의 한 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1980년에 불가리아에서 당시 불가리아는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 터키계 불가리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성씨를 다 터키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다 불가리아식으로 슬라브어로 강제로 바꾸게
합니다. 근데 이 터키도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민족성을 말살당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당시에 터키계 불가리아인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하다가 한 10년 후에 이제 불가리아가 개방이 되면서 국경이 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터키로 아예 이주를 해버립니다. 불가리아에서 사는 게 아니고 국적은 불가리아인데 터키로 아예 이주를 해서 살고 국적을 터키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스포츠 스타입니다. 슐레이마눌루라는 그 역도 스타야. 우리 88 올림픽 때도 다관왕을 하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뭐 많은 메달을 뗐어. 그러니까 역도의 전설이야. 우리나라 전병관 같은 분인데 전병관이 이 슐레이마눌루 때문에 88 그 우리 서울 올림픽 때 금메달을 못 따. 얘는 들었다 하면 당시에 세계 신기록이야.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 슐레이마눌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서울 올림픽 때는 불가리아 국가대표로 와서 금메달을 막 싹 쓸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터키계 불가리아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불가리아로 이주를 해서 그 다음 바르셀로나 올림픽인가 그 다음이 그렇죠? 거기에는 터키 국가대표로 나와서 또 금메달을 싹 쓸어갑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런 역사 서양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얘기가 되겠지만 불가리아와 터키의 그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터키도 불가리아계 자국민들에게 강제로 슬라브어로 이름을 고치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사례들이 해외에도 좀 남아 있습니다. 1939년 11월 10일 있었던 창씨 개명 공포를 계기로 해서 11월 10일 그 다음에 11월 11일 이틀 동안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자행된 창씨 개명과 이에 거부한 우리 조선 백성들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 해외에서의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일본인이 된 거야 라고 앞세웠지만 바꾸어 말해서 조선인이 일본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가자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동화정책을 펼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